중국은 말도 못하게 심각해요. 앞으로 더 추락할 일만 남아 있는 거죠. 지금 중국 경제는 구조적 모순이 지금 터져 나온 상태고 그래서 저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보는데요. 첫 번째는 우리가 실리 경제학이 아니고 감정 경제학으로 중국의 경제 지표를 이제 해석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. 쌤, 감정 경제학이 뭐예요? 그래서 뭐 경제학적 용어는 아니고요. 이제 제가 그 정리한 건데 경제를 조금 감정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뭐 미워지면 네.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의 모든 것이 다가 이제 믿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한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한중 관계가 이게 지금 최악입니다. 차트는 지금 그 중국 청와대 국제관계연구소에서 이제 한국하고의 관계를 분석을 해서 이제 점수를 낸 겁니다. 왼쪽은 호감도. 예. 그렇게 놓고 보면 2017년에 이제 사드 이후에 한 3.3 정도? 네. 10점에서 훅 이제 낮아졌던 이제 그때가 최악이었고요. 근데 이제 2023년에 들어와서 3.3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대거 이제 철수를 했기 때문에 그게 기업 쪽에서 보면 중국에 대한 이제 조금 느낌이 안 좋죠. 그리고 더 하나 이제 그 기름을 부은 것은 싱하이맹 한국 대사가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반하는 이들이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.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로서는 뭐 불쾌한 이건 비외교적인 말이고 우리로서는 이제 그런 정서적인 부분으로 경제 지표도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바라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. 지금이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안 좋은 감정 상태 그렇습니다. 보이네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 경제가 폭망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진짜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네. 결국은 대중 무역 적자입니다. 보시면은 지금 중국하고 우리가 이제 92년에 수교를 했는데 뭐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죠. 근데 2023년에 처음으로 그리고 금년에도 이제 소폭이나마 이제 적자가 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의 오만한 무례함 또 하나는 돈이 안 된다. 이제 두 개가 같이 겹쳐지면서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리 판단이나 생각이 조금 현상보다는 조금 더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맞냐 안 맞냐 하는 것은 팩트를 갖고서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중요하죠. 그러면 중국 경제가 정말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하나하나씩 쌤께 한번 제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엇이든 쌤에게 물어보세요.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네, 팩트 체크해 주세요. 자, 먼저 첫 번째 팩트 체크인데요. 네. 따단. 자, 빠밤. 폭락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중국 경제의 위기를 의미한다. 이거 맞습니까? 답은 X입니다.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당혹스럽게 느끼실 수 있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0%대였었어요. 맞다. 그런 나라가 지금 이제 5%로 훅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말 망했다. 이렇게 이제 많이 인식을 하죠. 그러나 이제 이것을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? 지금 보시는 빨간색 그 라인 차트가 중국의 성장률이고 어우, 중국 혼자 그냥. 2000년 이후에 중국이 위기다 뭘 하지만은 세계 평균 성장률, 한국 성장률, 미국 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지금 인도가 7%로 가장 높고요. 네. 그다음번에 전 세계 성장률이 두 번째로 높은 것이 5% 중국입니다. 중국의 경제 규모가 10% 성장했던 이제 30년 전 경제 규모하고 지금 경제 규모 사이즈를 비교하면 29배가 더 커졌습니다. 그래서 지금 성장률 1%는 30년 전에 10% 성장했을 때에 29% 성장이라고 사실은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 경제 규모가 그렇게 커진 것은 가만두지 않고 폭망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.
年年是就什么经常账户是出超，那就有外币的积累。 그러면 첫 번째 저희 팩트 체크.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것이 위기나 경제 둔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. 이번에 석천님. 팩트 체크 준비하셨죠? 두 번째입니다. 짜잔. 부유한 중국인들이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. 어. 먹고 살기 힘들어져가지고 중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. 뭐 이런 건가요? 답은 X입니다. 뭘 이렇게 이것도 X예요, 쌤. 뭐 루머만 지금 다 이러고 루머다 있어요. 이거야. 다 루머야. 뭐지?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실까요? 네. 부유한 중국인들의 해외 이주가 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로 보면 사실이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미국을 택한 중국인들이 전년 대비해서 한 10배가 늘었다.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많이 떠나는 건 맞는데 그 비율로 사실은 봐야 정말로 이게 이제 같은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. 비율로 되면 어떡해. 퍼센트. 그렇죠. 그렇게 보면 영국이 1위고요. 한국이 2위고 대만이 3위고 중국이 4위 우리나라 정도. 왜 우리가 더 이렇게 많이 많아? 나가는 왜 이렇게 많아? 우리나라 왜 이렇게 2등이야, 많아요? 이것도? 와, 영국은 또 왜 이렇게 나가는 거야, 근데? 우와.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. 슈카씨 조만간에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, 그러면? 이미 나간 거 아니에요? 제가 나가서 윤민상이 혹시? 숨겨놓은 게 뭐가 있는지 샅샅이 찾아보겠습니다. 아직? 예. 뭘 숨겨놔요? 한국 국적 맞으시죠? 네? 한국 국적 맞으시죠? 아 당연히 그렇죠. 백만장자는 예. 맞으시죠? 그거가 잘 예. 백만장자만 해서. 중국 같은 경우가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통제가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일부 이제 그 돈을 밖으로 빼고 나간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지만 네. 이 절대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이걸 경제가 망하고 있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입니다. 그렇군요. 이번엔 접니다. 짜잔. 세 번째, 짜잔. 높은 청년 실업률은 중국 경제의 위기를 의미한다.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건데 5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약간 북경외대 졸업생 대표가 그 취업 관련해가지고 되게 침울하게 연설하는 영상이 화제였었거든요. SNS 상에서. 要是我没上过大学就好了。如果我没上过大学，我就可以心安理得的去当服务员。可是我上了大学，拉不下脸。 중국 청년 실업률이 뭐 최고로 올라간 건 맞습니다. 그러나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중국 경제 위기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 X인 것 같아요. 또 X인가요?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위기는 가냐는 아니구나. 것을 왜 그런 조금 거야,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더 높은 나라들이 16개나 있습니다. 그래서 이태리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뭐 프랑스, 덴마크, 캐나다 같은 지역은 중국보다도 청년 실업이 훨씬 더 높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나라들, 그 프랑스, 덴마크, 캐나다가 지금 경제 위기냐, 망했냐? 네. 이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. 근데 중국은 그 사회주의 국가잖아요. 그럼 이렇게 청년들이 취업 안 하고 놀고 먹고 땡 하고 있는데 국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안 봐줄 것 같은데 야 노크해가지고 너 일해야 될 거 아니야? 탁 끄집어내가지고 어딘가 빵 이렇게 취업시키고 이러지 않을까요? 그렇습니다. 뭐 그 먹물 실업자가 많아지면 어느 나라든 혁명의 기운이 돋습니다. 그리고 먹물 실업자가 뭐? 먹물 실업. 고학력 실업자. 그렇습니다. 야, 이거 우리 유빈이 깜짝 놀랐겠다. 우리 옛날에 공부 많이 한 사람, 많이 배운 사람은 저 먹물 좀 먹었다 이런 얘기 했거든. 아, 그래요? 아침에 일어나면 먹물 한 잔 먹고 시작해야 되는 거였어 우리 때. 그럼- 대학 나온 사람은. 진짜로요? 그럼 그래야 대학 가는 거야. 거짓말이죠. 아, 진짜. 아유, 이 짓궂으셔라. 뭐 재밌다. 가장 먹물 많이 드신 분이에요. 하루에 세 잔. 선생님. 양복 주고 하셨잖아요. 잘 살면 쇼핑이고요. 못 살면 혁명입니다. 그래서 네, 삶은 쇼핑, 못 살면 혁명. 이것이 실업률이 너무 높아지면 사회 불안 뭐 이런 것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.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해소하는 노력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쪽에서 하고 있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률의 이게 제고입니다. 그래서 성장률이 높아지면 고용이 높아지는 것이고